안녕하세요. 올해 초 파혼한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제 파혼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제가 철부지라서 다행이라고, 제가 조금만 더 똑똑했으면 아마 꼼짝없이 사기 결혼 당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제 생각도 다르진 않아요. 그래도 이 파혼이 저를 인간으로서 한층 더 성장시켜주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처음에는 다 콩깍지 때문에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기에 마땅한 사람이 곁에 있으면 굳이 30살 홍기가 찰 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뭐가 있나 싶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남자친구가 그 마땅한 사람이구나 착각 속에 살고 있었지요. 청혼도 제가 먼저 했어요. 꼭 연애 몇 년 더 하고 결혼해야 하는 이유가 있냐? 지금 하나, 내년에 하나, 내후년에 하나, 우리 둘이 결혼하는 건 똑같은 거 아니냐고 남자친구한테 제가 먼저 물었죠. 그 말을 했을 때만 해도 알겠다고 하루빨리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자던 남자친구였는데, 막상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 본격적인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하니 남자친구가 별로 의욕도 없어 보이고,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의도적으로 피하고 어려워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만날 때마다 제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꺼낼까 말까 하는 모습을 몇 번 보다가 답답해진 제가 먼저 무슨 하고 싶은 말이라도 있는 거냐고 먼저 물어봤죠. 그리고 그제서야 남자친구가 저한테 사실은 자기가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다는 이야기를 꺼내왔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자친구가 부모님하고 연락 안 하고 지낸 지가 벌써 수년 세월 지난 상황이랍니다. 그러고 보니 연애 1년 하는 동안 남자친구가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 한 번 따로 한 적 없었고, 명절 때나 응당 부모님하고 시간을 보내야 할 그런 날들마다 어디 안 가고 집에 있고 그랬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힘들게 털어놓은 이야기는 이랬어요. 본가가 지방에 있고 자기는 대학교 때부터 집에서 나와 따로 살게 되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혼자 집에서 떨어져 나온 이유가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그랬던 이유가 가장 컸답니다. 대학교 들어갈 때쯤 해서 부모님이 하던 사업이 안 좋아지면서 부모님이 대학 가지 말고 일이나 해서 아버지 사업에 돈을 보태라고 했답니다. 당장 남자친구가 그 나이에 아르바이트 해봐야 그 당시 시급으로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것도 힘든 상황이었대요. 그런데 100만 원 남짓한 돈 보탠다고 뭐 망해가는 아버지 사업이 살아나기나 하냐고 대들었다네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하는 말이, 네 말대로 꼴랑 네가 가져다준 100만 원으로 사업이 살아나는 건 아니지만 네가 대학만 포기하면 아낄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나 하는 소리냐고 그랬답니다. 말인즉슨 대학교 들어가서 나가는 남자친구 생활비부터 시작해서 학비까지 어떻게 도와줄 형편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남자친구 부모님 입장에선 그런 사실을 직접적으로 말하기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냥 직장이나 알아보라고 최대한 돌려서 말했던 거였다는데, 남자친구는 그동안 노력해온 것도 있고 학교까지 붙었는데 빚을 내서라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꿈을 접고 돈이나 벌라는 부모님에게 크게 실망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혼자서라도 잘 먹고 잘 살겠다 말하고 부모님 뜻을 거역하고 혼자 서울로 도망치듯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 뒤로 부모님하고 연락을 아예 안 하고 지낸 건 아닌데, 학자금 대출 받아서 학교 다니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혼자 지내는 생활비 마련하는 자기한테 돈 좀 빌려줄 수 있냐는 연락을 받고는 그 뒤로 부모님한테 질려서 아예 연락을 끊고 지냈다고 해요. 군대 갈 때도 일부러 집에 말도 안 하고 혼자 다녀왔고, 대학교 들어가고부터 지금까지 부모 없이 고아처럼 혼자 지냈다. 이후에 자기가 이렇게 직장도 생기고 잘 풀렸지만 선뜻 부모님하고 다시 연락하고 지낼 용기가 생기지가 않아서 여전히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도 모르고 지내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중에서 다시 연락하기 가장 두렵게 만들었던 건 그 이후로도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여전히 집안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고 자기가 자리를 잡았다는 이야기에 혹시나 집에서 돈을 또 요구해오지 않을까, 그게 가장 무서웠대요. 그런 아픈 과거를 이야기하는데 참 오만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애기간 1년,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남자친구가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치고는 사람이 많이 밝다고 생각했거든요. 부모님 지원 없이 혼자 힘으로 생활비 마련해가면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회사도 아는 사람이면 알만한 국내 내노라 하는 좋은 회사 중에 한 곳을 들어간 것도 참 대단하다 싶었어요. 저는 부모님 지원 받을 거 다 받으면서도
학교에서 성적도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었고, 취직도 결국 지망하던 회사에는 면접 한 번 못 가보고 합격한 회사들 중에 적당한 회사 골라 들어가서 다니고 있었으니까요. 아무튼 그동안 실없는 농담하고 그러던 모습과는 다르게 남자친구가 아픈 과거를 딛고 자수성가한 진국 중에 진국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와 비교해서 모자랄 게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였죠. 사실 당장 남자친구가 부모님하고 연락을 안 하는 사이라고 해도 그게 저희가 결혼을 다시 생각해야 할 만큼의 큰 문제는 아니었다 보니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짚고 넘어가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후로 남자친구를 저희 집에 먼저 인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자친구가 부모님과 관계가 소원하다는 이야기를 저희 부모님께서도 알게 되셨죠. 그 전까지야 저랑 남자친구 둘이서 부모님 없이 결혼을 한 해 만에 혼주석 양쪽 다 비워놓고 피로연 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네 어쩌네 그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젠 저희 부모님도 이 상황을 알게 되셨으니 저희 부모님의 의중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니나 다를까 저희 부모님께서 그래도 결혼이 일륜지 대사인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어떻게 결혼 소식을 모르게 하고 결혼을 할 수 있겠냐 하고 이야기를 꺼내오셨어요. 물론 저희들 결정이 제일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도리상 결혼한다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냐고요. 그 후에 결혼식에 남자친구 부모님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부를 건지 안 부를 건지 혹은 혼주석을 비워두고 단촐하게 지인들만 초대해서 작게 결혼식을 올릴 건지 그건 그때 가서 정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요. 저희 부모님 말이 사실 틀린 게 하나 없었다 보니 남자친구도 일단 부모님께 결혼 소식을 전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남자친구가 혼자서 고향집에 다녀오겠다는 이야기를 꺼내왔어요. 저는 왜 그런 자리를 나를 두고 가려느냐 따져 물었죠. 남자친구는 혹시 모르지 않냐고 괜히 갔다가 안 좋은 꼴을 볼 수도 있는 거고 당할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일이지 않냐고요. 그럴 바에 맘 편하게 혼자 다녀오겠다고 하는데 암만 생각해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았어요. 남자친구가 왜 때문에 부모님과 사이가 멀어졌는지 연락도 없이 지내는 건지 뻔히 알게 된 상황에 무슨 꼴을 보고 무슨 꼴을 당한다고 한들 그게 결혼까지 포기하게 만들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내 시부모님이 되는 분들한테 얼굴도 모르고 존재도 모르는 며느리가 되는 것보다는 안 좋은 기억이 남더라도 후회할 일을 하는 것보다야 그게 100번 낫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도 똑같이 인사를 드리러 가야겠다 고집을 부렸더니 결국 남자친구가 저를 이기지 못하고 그럼 같이 다녀오자고 말을 꺼내왔지요. 사실 저는 부모님하고 떨어져 지낸 적이 없다 보니 남자친구 기분이 어떨지 도무지 상상이 가지 않았어요. 그래도 대학교 때부터면 10년이 넘는 세월, 연락도 없이 지낸 건데 엄청 떨리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저조차도 그렇게 긴장이 되는데 그런데 남자친구는 10년 만에 부모님을 처음 만나러 가는 사람치고 긴장하는 모습도 떨려하는 모습도 걱정하는 눈치조차도 없었습니다. 한참을 타고 내려가야 했던 기차 안에서도 세상 아무 걱정 없다는 얼굴로 창문에 기대서 잠까지 자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렇게 남자친구의 고향에 도착을 했고 남자친구가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곳에 저를 데려갔어요. 막상 약속 장소에 도착했더니 멀끔하다 못해 부티까지 나시는 두 분이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그 자리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감동의 재회 자리가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부모님한테 내가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아느냐 따지다가 그동안 마음고생 시켜서 죄송했다며 앞으로 효도하는 아들이 되겠다 눈물 콧물 쏟으며 질질 짤 줄 알았고 남자친구 부모님 또한 우리가 너를 다시 만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느냐. 이제는 이렇게 다시 사업도 일으키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 우리 다시 행복하게 한 가족으로 지내보자. 이런 유치한 아침 드라마 같은 내용이 펼쳐질 거라 생각했죠. 그리고 이런 재회를 가능케 만들어준 제 자신한테도 너무 뿌듯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남자친구 부모님도 10년 만에 처음 다시 상봉한 가족치고는 서로들 반응이 시큰둥하더라고요. 밥은 잘 먹고 다니냐? 네, 잘 먹고 다녀요 하는 형식적인 인사 정도만 주고받은 게 다였어요.
10년 동안 연락도 없이 지낸 아들 안부는 밥 잘 먹고 다닌다는 말로 다 설명이 된 건지 그 이상 그 어떤 질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질문은 저한테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아들 결혼 상대가 궁금하시기야 했겠지만 그래도 감동의 재회를 하는데 그날 주인공은 제가 아니라 남자친구 그리고 남자친구 부모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직장인이냐, 다니는 회사는 이름이 뭐냐부터, 월급은 얼마나 받느냐 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저희 부모님은 뭐 하시는지, 은퇴는 하셨는지, 노후 준비는 다 되셨는지, 흔히들 말하는 호구조사가 시작되었죠. 오히려 그쯤 되니까 부모님과의 감동적인 재회를 제가 괜히 따라오겠다고 고집부려서 망쳐놓은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죠. 남자친구 눈치까지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두 분께 너는 언제고 다시 내려오면 되니 저 말고 아드님하고 이야기 나누시는 게 더 좋지 않겠냐고 한마디 꺼냈어요. 아직 결혼 날짜가 잡힌 것도 아니고 이런 이야기는 상견례 때 해도 되는 거 아니겠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분은 계속해서 저한테 하고 싶던 질문들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자리가 다 끝나고 나서도 뭔가 이상했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이 자식을 기차역까지 배웅해주고 그래도 문내 아쉬워서 떠나가는 기차만 멍하니 바라보고 그럴 줄 알았는데 막상 자리가 끝나니 날 추우니 조심히 들어가라는 한마디 말만 하고 두 분은 기차역은커녕 약속 장소 입구까지도 저희를 배웅해주지 않고 그냥 갈 길을 가셨거든요.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도 남자친구가 기분 나빠하는 내색 하나 하지 않고 또 편한 자세 잡고 잘 준비부터 하더라고요. 그때는 남자친구 부모님이 원망스럽기까지 했죠.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뭐 장원급제에서 돌아온 정도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아들이 혼자임으로 힘든 시기 보내면서 좋은 회사 취직해서 결혼할 여자까지 데리고 금이환영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아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너는 괜찮냐고 부모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한마디 건넸는데 남자친구가 두 분이 내색은 안 해도 엄청 기뻐하시는 거라며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쪽 지역 사람들이 무뚝뚝한 기질이 있다는 거 너도 살면서 한 번은 들어보지 않았느냐고. 부모님이 여기 토박이라서 원래도 성격이 무뚝뚝해서 그런 거다. 그리고 언제 보든 그렇게 한결같은 게 좋은 거지. 괜히 10년 만에 봤다고 해서 나를 어려워하고 그랬다면 나도 그게 내 나름대로 부담스럽고 불편했을 거다 하면서요. 제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원래 그렇다는데 그렇구나 하고 넘기는 것 말고 따로 무슨 방법이 있었겠나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그 뒤로 몇 주 지나서 다시 남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다녀왔어요. 그때는 집에 초대를 받아서 다녀왔고요. 집은 그동안 남자친구랑 연락 없이 지내면서 한 번 이사를 하셨대요. 집은 40평대 아파트로 두 분이 지내시기엔 조금 넓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안에 꾸며놓은 것도 꽤나 고급지게 꾸며져 있었고요. 남자친구도 당연히 부모님 집에는 처음 와봤을 테니 화장실이 어디냐 그런 거 묻고 그랬어요. 그걸 봤을 땐 정말 10년 동안 연락 없이 지냈구나 싶었는데 막상 밥 먹을 때 보니깐 또 그런 것 같지만도 않고 그러더라고요. 왜? 엄마가 해준 집밥만큼 세상 맛있는 음식이 또 어디 있겠나요? 암만 사이가 안 좋아져서 연락 없이 지냈다고 한들 10년이면 엄마 손맛이 그리워도 한참을 그리웠을 시기잖아요. 제 남동생만 해도 군대 갔다가 첫 휴가 나왔을 때 엄마가 해준 음식 먹고 싶어서 고생했다고 그렇게 유난을 떨면서 두 그릇, 세 그릇씩 먹고 그랬었었는데 아무리 기질이 무뚝뚝한 지역 사람들이라고 한들 어머님 음식 솜씨가 나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제 입맛에도 엄청 맛있다 싶을 정도로 좋았었는데 깨작거리면서 먹는 둥 마는 둥 하는 남자친구를 보니까 또 그런 부분은 참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 여러모로 혼란스러운 하루였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저희 결혼 준비는 나름 착착 진행되고 있었어요. 두 분이 멀리 살고 계시고 사업을 하고 있는 관계로 시간을 따로 내기가 어렵다 하여 상견례 날짜를 조율하는 데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상견례를 안 했다고 결혼 준비를 미룰 이유는 없겠다 싶어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결혼 준비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식장이라든지 스드메 같은 것들은 따지고 보면 목돈이 들어가는 일이긴 했지만
결혼해서 살게 될 신혼집 구하는 거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비용이었어요. 그간 직장 생활하면서 제가 모아놓은 돈이 5천이었고 저희 부모님이 3억을 도와주시기로 이미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돈은 3천만 원으로 월급에 비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혼자 힘으로 쭉 살아왔고 학자금이며 이런 거 전부 대출받아서 했다 보니 당연히 당장은 모아놓은 돈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싶었죠. 그런데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서 3억을 도와주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일단 빌라나 오피스텔 전셋 같은 걸 알아보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꺼내왔습니다. 저희들 모은 돈은 일단 결혼 비용과 신혼집에 마련할 살림살이 구하는 데 쓰고 대출은 최대한 없이 가는 게 유리하지 않겠냐면서요.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한테 그게 무슨 말이냐 물어봤어요. 남자친구가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혼자 지내면서 학자금 갚고 그렇게 살아왔다 보니 대출 갚는 건 아주 이골이 났다고. 그러니까 형편 닿는 대로 신혼집을 대출 없이 구하고 결혼하고 나서 돈을 열심히 모으고 굴려서 그때 진짜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자는 뜻이라며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오니 솔직히 제가 돈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남자친구 집이 과거에는 어려웠다지만 제 눈으로 직접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긴 상황이란 걸 보고 왔었잖아요. 그래도 우리 집에서 3억이라는 큰 돈을 보태주기로 했는데 남자친구 집에서 3억까지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지원을 받는 게 공평하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단호하게 부모님께는 지원을 받을 생각이 없다며 거절을 하더라고요. 10년 만에 부모님과 다시 관계 회복을 한 건 좋은 일이긴 하지만 문제는 그 관계 회복을 한 계기가 우리 결혼 때문이지 않냐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는데 결혼한다고 10년 만에 다시 부모님한테 연락해서 갑자기 억소리 나는 큰 돈을 요구하면 자기 부모님이 우리를 뭘로 생각하겠냐는 겁니다. 말인즉슨 이 관계 회복의 이유가 다시 한 가족으로서 잘 지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돈 때문에 그런 거라 오해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냐는 거죠. 지난 10년 세월 자기가 얼마나 힘들게 지내왔는지 아냐면서 당장 먹을 게 없어서 돈 아낀다고 라면 한 봉 끓여서 한 끼는 면만 먹고 한 끼는 국물만 먹고 어쩔 때는 국물에 밥 말아 먹는 것도 아까워서 소면 한 봉지 사다가 남은 라면 국물로 재탕을 몇 번이나 해서 먹고 그랬답니다. 단돈 5만 원이 없어서 끼니도 거르고 했던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부모님한테 당장 굶어 죽게 생겼으니 10,000원이라도 보내달라 연락하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살았다는 소리죠. 그런데 이렇게 결혼한다고 10년 만에 다시 연락해서는 얼굴 2번 보여주고 결혼자금 도와달라고 1억을 달라, 2억을 달라 이런 이야기 꺼내면 자기 부모님이 진심으로 잘 지내고 싶어서 다시 연락한 게 아니고 순전히 결혼할 때 돈 얼마 받아가려고 연락한 것이라 오해를 할 거라는 거예요. 자기야 자식이니까 얼굴에 철판 깔고 그럴 수 있겠지만 사이 안 좋은 거 뻔히 아는 상황에 집에 돈 받아오라고 시킨 저를 두 분이 안 좋게 보실 게 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먼저 마음에 우러나와서 우리한테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먼저 말을 꺼내기 전까진 우리가 직접적으로 먼저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처럼 회복한 부모님과의 관계이니만큼 쓸모없는 오해를 사고 싶지 않다고. 특히나 자기 혼자만이면 상관없지만 이젠 저까지 껴있는 상황이니만큼 더더욱 부모님한테 우리가 돈에 환장해서 돈 때문에 다시 찾아온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싶지 않다고요. 그러더니 여태껏 지난 10년간 부모님 도움 없이 전부 내 힘으로 다 해왔지 않느냐며 분명히 어느 순간엔 우리가 먼저 말을 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먼저 저희한테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실 것이라는 소리를 해왔어요. 두 분이 원래 사업이 어려워지기 전에 씀씀이가 좋은 분이셨다. 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고 여유가 있으면 있는 대로 분명히 해주실 분들이니 당장 돈 얼마 지원 못 받는 걸 아쉽게 생각할 것 없다고. 그런 식으로 재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느낌이 쎄했다기보다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었죠. 아무래도 시기상 저는 얼굴 2번 내비친 게 전부고 남자친구 또한 저보다 전화 몇 통 더 드렸던 것밖에 없었으니까 말이죠. 상견례도 하지 않은 상황인데
난데없이 예비 처가에서 3억을 해준다는데 부모님은 얼마를 해주실 거냐부터 묻는다면 남자친구 말대로 돈 때문에 연락한 건가 충분히 오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 말을 그대로 믿은 게 저한테는 오히려 득이 되었습니다. 사실 남자친구랑 특히 결혼 이야기 오고 가면서 남자친구의 몰랐던 과거를 알게 되면서 저 스스로 반성을 한 게 많았거든요. 남자친구는 부모님 도움도 없이 저렇게 모든 걸 다 이뤄냈는데 나는 자립심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구나. 당장 내가 내 인생에서 부모님을 빼면 나 스스로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자기 반성이요. 말씀드린 대로 저는 부모님의 아낌없는 지원에도 불구하고 학교 성적도 별 볼 일 없었고 취직도 그냥 적당한 곳 한 게 전부였고 심지어 아직도 부모님 집에 살면서 생활비라고 한 푼 드리는 거 없이 편하게만 살고 있었거든요. 결혼도 그렇죠. 내 돈이 아니라 부모님 돈이니까 와닿지가 않는 거지. 3억이 보통 큰 돈은 아니잖아요. 제가 앞으로 3억을 모으려면 얼마나 걸리려나 생각해보면 언제인지 확신도 안 설 만큼 까마득한 액수인데 당장 부모님이 해주신다고 하니까 3억이 돈도 아닌 것 같고 당장 3억으로 서울에 무슨 집을 구하나 싶고 그랬으니 외로움을 버티며 자립심 있게 혼자 모든 걸 다 해결한 남자친구와 비교했을 때 제 자신이 얼마나 한심해 보였겠나요. 그래서 그때 한참 고민하다가 끝내 결심을 했죠. 일단 남자친구 말대로 당장 남자친구 집에 그 어떤 지원을 기대하지 않기로요. 그리고 내친 김에 저도 저희 부모님이 지원해 주시기로 했던 그 3억을 안 받기로 결심을 했죠. 네가 안 받아오니 나도 안 받는다 홧김에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남자친구가 여태껏 혼자 힘으로 이뤄놓은 것에 비해 제 자신이 너무 보잘것없고 한심해 보였기에 저 또한 남자친구가 해온 대로 부모님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다 보면 결혼도 하는 만큼 한층 어른스러운 사람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남자친구를 만나 이런 제 생각을 전해줬어요. 남자친구 말대로 우리가 결혼하는 거지 부모님들이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 힘으로 한번 어디까지 할 수 있나 해보자고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벙찐 얼굴로 그래도 해주시기로 한 건데 그걸 포기하긴 좀 그렇진 않느냐고 대답하길래 그렇지 않다고. 애초에 맡겨놓은 돈도 아닌데 당연한 듯 받아가는 것부터 잘못된 거라고. 형편 닿는 대로 빌라 같은 거 구해 살자고 하지 않았냐. 다행히 우리가 모아놓은 돈이 한 푼도 없는 게 아니지 않냐. 오빠는 대출 때문에 고생했던 거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고 했는데 나는 그 기분이 어떤 기분인지 모른다고. 요즘 대출 없이 사는 사람 어디 있겠냐. 당장 모자란 비용은 내가 내 이름으로 대출받고 내 돈으로 갚을 테니 걱정 말라고 했어요. 인생의 경험이 중요한 법이지 않냐고. 나도 이참에 자립심 키워서 부모님 도움 없이 어디까지 해나갈 수 있나 한번 해보고 싶다고요. 남자친구는 끝까지 저를 뜯어말렸어요. 아예 부모님한테 지원을 안 받을 생각은 아니라고. 타이밍상 지금 물어보기 조금 그래서 그런 거지. 결혼 생활하면서 차곡차곡 부모님하고 관계를 회복하면 그때 가서 얼마든 지원을 받아올 거라면서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고요. 저는 그런 남자친구의 제안에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자고 했습니다. 그때가 왔을 때 애초에 우리가 성공해 있으면 그 돈은 아예 안 받아도 되는 돈 아니겠냐고요. 역으로 그때가 왔을 때 우리가 경제적으로 허덕이고 힘든 상황이라면 그럼 그때 가선 염치불구하고 부모님들 지원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냐 했죠. 제가 모처럼 결심한 거 내 의지를 꺾을 생각 없다고 강하게 나갔더니 남자친구도 어쩔 수 없다는 듯 그럼 우리 힘으로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고 그래도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생각은 해보라고 저한테 한마디 하고는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집에 가서도 부모님께 결혼할 때 해주시기로 한 그 돈은 안 받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 돈은 애초에 처음부터 저 해주려고 오래전부터 굴리던 돈이고 두 분 노후나 그런 거에 아무 상관없으니 부담 갖지 말고 받아가라 하셨어요. 아니면 그냥 안 받은 셈 치고 그 돈을 가지고만 있으라고도 하셨죠. 주머니에 돈이 있고 없고 차이가 엄청 크다면서 어떻게든 그 돈을 저한테 주시려고 했는데 그럼 차라리 나중을 위해 계속 그 돈을 굴려달라고 부탁드렸어요. 나중에 더 큰 돈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굴리는 것보다야 부모님이 굴려주시는 게 더 안전하지 않겠냐고. 그러니 그 돈은 제가 벌써 받은 거라 치고 다시 부모님한테 맡겨놓은 셈 치겠다고 했죠. 처음에는 부모님이 돈을 지원해 주신다 하니 저랑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돈으로 호텔 결혼식이며 유럽으로 신혼여행이며 그런 허세 가득한 계획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막상 그런 거 포기하게 되면 아쉬울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실제로 그 돈을 포기하게 되니 아쉽기는커녕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진짜 부모님의 아무런 지원 없이 혼자 힘으로 헤쳐나가게 되었구나 걱정 반, 설렘 반으로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했죠. 최종적으로 부모님한테 지원 안 받기로 이야기하고 왔다고요. 그런데 그때처럼 우리 힘으로 한번 잘 헤쳐나가 보자고 한마디 해줄 줄 알았던 남자친구가 굉장히 언짢은 말투로 네가 기어이 일을 그르친다면서 저보고 살면서 세상 힘든 일을 겪어본 적이 없으니 뭐가 똥이고 된장인지 구분도 못한다는 심한 말을 하더군요. 잘 생각했다, 대견하다, 뭐 그런 칭찬 듣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다짜고짜 똥된장 따지면서 정신 못 차렸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죠.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어차피 대출도 내가 받아서 내 돈으로 다 갚는다고 했고 나중에 오빠가 지원을 받아오게 되면 그때 가서 나도 똑같이 돈을 받아오기로 했는데 뭐 문제되는 거 있냐고 곧바로 따져 물었죠. 남자친구는 끝내 제 고집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아니, 져준 척 했던 걸 수도 있죠. 말은 제가 하자는 대로 하자고 따라줬지만 실제로는 결혼 준비하면서 제가 직접 계산기 두드려보고 하다 보면 부모님 지원 없이 결혼한다고 생각한 건 말도 안 되는 거다 하고 직접 느낄 줄 알았나 봐요. 우리 돈으로 자가를 구해서 살려면 대출을 얼마를 받아야 하고 얼마를 이자로 내야 하고 원금은 이만큼씩 나갈 거고 관리비랑 생활비는 대충 매달 얼마씩, 평생 그 집에서 살 것도 아니니까 저축으로 얼마씩, 그런 걸 미리 계산을 해와가지고 제 앞에 들이밀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제 월급으로 집 대출 관련된 거 내고 생활비까지 내고 나면 제 수중에 10만 원 정도 떨어지게 예산을 짜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너 좋아하는 옷도 못 사고 앞으로 못해도 20년은 계속 이렇게 돈이 스치듯 빠져나갈 텐데 괜찮냐고 하면서요. 그런데 여기에 저희 부모님이 해준다던 3억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하면서 그때는 제 수중에 매달 200만 원씩은 더 여유가 생기는 거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부모님 돈을 받아오는 게 유리하다는 식으로 저를 현혹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꼭 아파트를 사서 시작해야 하는 거냐고, 오빠가 먼저 형편 맞는 대로 빌라 같은 거 들어가 살자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 예산에 맞는 적당한 빌라를 구하던지 아니면 10평도 안 되는 작은 원룸을 구하던지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바로 되물었죠. 그리고 맞벌이를 할 건데 왜 생활비며 적금이며 관리비며 전부 다 내 돈으로만 계산한 거냐고, 오빠야말로 계산이 틀린 것 같으니 다시 계산해보라고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남자친구가 내 돈은 계산을 안 하는 게 당연하다며 자기는 앞으로 월급 받아서 매달 200만 원씩 자기 부모님한테 붙일 생각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꺼내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10년 동안 자기가 부모님한테 불효했던 것도 있고 자기도 여러모로 계산해본 결과 200만 원이 딱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거니 그 결정을 존중해줬으면 좋겠다고 다짜고짜 말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대체 무슨 계산 방식으로 계산을 했길래 매달 200만 원씩 드린다는 말이 나오는 거냐고 그거나 알려달라고 했어요. 납득할 만한 계산이면 나도 더 말은 않겠다고 했는데 제가 철이 없는 거지 계산을 할 줄 모르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사람을 우습게 봐도 너무 우습게 받는가 봅니다. 제가 부모님한테 받기로 했던 3억을 돌려드리지 않았냐고요. 말인즉슨 저희 부모님은 그 결정으로 인해 없던 3억이 생긴 거니 우리가 3억을 드린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랍니다. 제가 남자친구한테 부모님 지원 없이 10년 세월 지내온 거 본받겠다고 부모님 지원 없이 내 힘으로 살겠다고 했던 말처럼 남자친구는 제가 같은 시간 동안 부모님 곁에서 자식 노릇하면서 살아왔던 걸 똑같이 해야겠다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200씩 드리다가 그게 3억이 되면 그때 그만 드릴 테니 그렇게 알라고요. 제가 부모님한테 자식 노릇이라고 해봐야 부모님 재산 파먹으면서 지낸 거 말고 뭐가 있었겠냐 했더니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효도가 아니겠냐는 겁니다.
이미 지나간 세월, 그걸 어떻게 돌려놓을 수는 없고 대신 자기는 앞으로 10년간 효도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사는 거리가 떨어진 만큼 직접적인 효도는 할 수가 없으니 대신 그 효도를 돈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건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계산 방법이냐고 물었더니 남자친구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더군요. 간단한 거라고, 그냥 부모님한테 받기로 했던 3억을 다시 받아오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라고. 그럼 나도 부모님한테 200씩 드리기로 한 걸 취소하겠다고 끝까지 저희 부모님 돈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대출은 내가 받아서 내가 갚겠다 했으니 말도 안 되는 가계부 미리 만들어 와서 떠들어대는 건 그렇다 쳐요. 하지만 제가 저희 집에서 주기로 했던 3억 안 받겠다고 한 걸 우리가 저희 부모님한테 3억을 드린 거랑 마찬가지라고 계산하고, 그것도 모자라 양가 공평하게 하겠다며 부모님한테 3억을 드릴 때까지 매달 200만 원씩 보낸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요? 사람을 우습게 봐도 정도가 있지 끝까지 들어줄 필요도 없겠다 싶었고, 남자친구한테 다시 생각 좀 해보겠다 말하고 그냥 집에 돌아왔습니다. 다시 생각해보겠다는 그 말이, 제 말은 이 결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겠다는 소리였는데, 남자친구는 그걸 제가 부모님한테 다시 3억을 받아올 건지 말 건지 다시 생각해보겠다는 뜻으로 이해했나 봐요. 그 돈만 있으면 자기도 더 억지를 안 부릴 테니 잘 생각해보라고 그렇게 말 한마디 던지고는 더 우기지 않고 저를 집에 그냥 보내줬으니까요. 그렇게 한 이틀 정도를 혼자 고민했어요. 이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미 답은 정해져 있던 거나 마찬가지인데 상견례만 안 했지 결혼 준비 거의 다 해놓고 파혼하겠다 부모님께 말을 꺼내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러던 중 이게 다 남자친구가 그 3억을 어떻게든 소나귀에 넣으려고 개수작을 부리는 거라는 확신을 갖게 해주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결혼한다고 미리 찍어놓은 웨딩 사진을 제 톡 사진으로 해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회사 거래처에 있는 직원분이 그 사진을 봤었나 봐요. 회사 일로 거래처분을 만나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보고 혹시 결혼할 사람이 누구누구냐며 남자친구 이름을 대는 겁니다. 그분이 말해주길 남자친구와 같은 대학교를 나왔대요. 이것도 인연인데 청첩장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혼자 주절거리길 엄청난 마마보이라서 결혼 같은 거 못할 줄 알았는데 하면서 남자친구 과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마마보이라는 말을 듣고 정신이 퍼뜩 들었죠. 마마보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고 자세히 좀 이야기해달라고 물었는데 제 반응을 보고는 그분이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였어요. 혹시 자기가 입을 잘못 놀렸다가 결혼에 문제라도 생기면 그게 무슨 민폐냐고 말을 꺼리더라고요. 계속해서 그 사람을 닥달해 충격적인 남자친구의 과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마마보이였다고요. 아들 혼자 서울에서 지내는 게 걱정된다고 아예 어머니가 자취방에 따라와서 같이 살았더래요. 같이 술 먹으러 가자고 해도 엄마가 기다려서 안 된다 하면서 다 같이 모이는 자리에 참석을 거의 안 하다시피 했답니다. 조별과제 때문에 남자친구 집에 다 같이 모였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어머님이 엄청 극성스럽게 우리 아들하고 친하게 좀 지내달라며 먹을 것도 엄청 해다 주시고 과제가 다 끝나고 나서는 우리 아들 좀 같이 데리고 좀 놀아달라며 용돈도 쥐어주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방학 때는 어머님이 그때 같이 과제했던 조원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도 하고 그랬다는데 이야기를 듣고도 제 귀를 믿을 수가 없었죠. 남자친구 말대로라면 집안 사업이 망해서 그때부터 부모님과 연 끊고 혼자서 라면 한 봉지로 새끼밥을 먹으며 힘들게 살았을 시기였어야 하는데 그래서 그 분한테 진짜냐고 너무 중요한 일이니 거짓없이 말해달라고 사정사정을 했는데 그분이 못 믿으면 어쩔 수 없지만 아마 그때 놀러가서 찍은 사진이 자기 집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오늘 퇴근하면 집에 가서 그 사진부터 찾아서 보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날 저녁 진짜로 그 거래처분이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부모님 댁에 초대받아 다녀온 사진을 보내줬는데 사진 안에는 남자친구와 예비시 부모님 두 분 다 정확하게 사진 속에 찍혀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세상 다정한 모습으로 말이죠. 저는 남자친구에게 곧바로 그 사진을 보내 이게 무슨 상황인지 한번 설명 좀 해보라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 톡을 받자마자 곧바로 저한테 전화를 하더니 말을 벌벌 떨면서 자기가 다 설명하겠다고
제발 파혼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빌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남자친구의 꿍꿍이를 낱낱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다는 것도 부모님과 연을 끊고 지냈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낸 게 문제였어요. 그만큼 자기가 유리한 고지에 서 있다고 생각한 거고 결혼할 때 보통 남자가 더 많은 비용을 낸다고 하니 어떻게 자기 부모님 돈이라도 조금 아껴주게 해드리려고 시작한 거짓말이었다네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 큰 돈을 보태준다 하니 그 돈이면 더더욱 앞으로 부모님 손은 벌릴 일이 없겠다 싶었고 그 돈을 제가 부모님한테 돌려드림으로써 그럼 대신 자기 월급을 부모님한테 보내주는 식으로 자기한테 유리한 결혼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 자립심 강하고 그저 어른스럽기만 했던 남자친구가 사실은 자기 부모님 돈 아껴주겠다고 저와 사기 결혼을 시도한 천하에 둘도 없는 인간 쓰레기였던 겁니다. 제발 파혼만큼은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파혼이 문제겠냐고 사기죄로 고소해서 아주 콩밥을 먹여주겠다고 강하게 나왔어요. 남자친구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아주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거짓말을 했을지언정 너한테 그걸로 돈을 뜯어낸 게 있냐? 콩 한 쪽이라도 얻어먹은 적이 있냐면서 적반하장으로 자기를 사기로 고소하면 저를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겠다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때는 저도 흠칫하기는 했는데 약한 모습 보여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도 어디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강하게 나갔어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상황이 저한테 유리했습니다. 사기가 꼭 금전적인 피해를 입혀야만 사기가 아니더라고요. 사기 미수라는 게 있는데 사기를 치려던 정황 증거만 있어도 고소가 가능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물론 남자친구 말대로 정황 증거만 있었지 녹취라던가 상황을 완벽하게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었던 게 문제였던 거지요. 다행히 남자친구가 사기 미수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소리만 듣고 잔뜩 겁을 먹어서 지방에 계신 부모님까지 모셔와 제 앞에 싹싹 빌었고 저도 대충 쿨하게 그동안 만나온 정 때문에 봐준다고 한마디 던져주고 그렇게 저희 결혼은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작정하고 속이려 드는 사람을 간파할 방법은 없겠지만 제가 너무 서둘렀고 사람 보는 눈도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 말 맞다나 오히려 제가 철이 없던 게 천만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이 속 챙기고 했으면 부모님 돈을 돌려드리겠다는 게 아니고 일단 그 돈으로 결혼부터 하고 몇 년 지나 남자친구 집에서 지원을 받아올 생각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도 정신적으로 조금 성숙해진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제 부모님께 걱정 덜 끼치고 제 앞가림 제가 스스로 해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려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